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통합과학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라서 시간이 좀 임박해서 지구과학 먼저 찍고 다른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는 시간이 있으면 찍고 아니면 못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관의 변화와 판의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변동대란 화산활동, 지진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합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화산대, 지진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진이 꼭 일어나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화산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동대에서 나타나는 지형은 이제 지각 변동의 종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 구조는 이제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 이동하고 판의 경기가 화산활동, 지진 등의 지각 변동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판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판의 구조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합니다. 이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판을 더 쪼개면 판에는 이제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 약 100kg의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 즉 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권을 보면 깊이 약 100km에서 400km의 구간으로 암석권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연약권에서의 특징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이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겠죠. 판은 매우 느리게 이동하며 이동 방향과 속도가 달라 판끼리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고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판의 경계의 종류에는 이제 경계부의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 이제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수렴형 경계, 그리고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을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서 더 자세히 보면 특징을 보면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죠. 그리고 두 판이 멀어지면 그 위로 새로운 판이 생기겠죠. 그리고 멘틀 대류가 상승합니다. 판의 종류에는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대륙판이 있고,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전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형은 해령, 열곡, 또 열곡대가 나타나는데, 이제 해령이나 열곡대, 이거는 해저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도 한번 보시고요.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섭입형이랑 중돌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특징 먼저 알아보면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가까워지니까 하나의 판이 또 다른 하나의 판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판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판의 종류에는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에는 화산활동, 전발지진에서 신발지진, 그리고 중돌형에서는 전발지진, 중발지진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은 해구, 호성열도, 습곡산맥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시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고 이제 어긋나는 거니까 발산형이나 보존형처럼 서로 뭐 들어가거나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의 종류에는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대륙판이 있겠고 지각 변동은 전발 지진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은 변환단층이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또 특징적인 게 예시의 대표적인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겠습니다. 여기 전 세계 판의 경계와 지형 있죠.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직관의 변화에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산활동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지구 내부 물질을 분출하는 현상이죠. 여기서 마그마란 지구 내부의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와 이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피해는 용암이 흘러내려 이제 마을과 농경지에게 피해를 주고 또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화산 쇄설물과 뜨거운 화산가스가 혼합되어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를 일으키고 토양과 물이 산성화됩니다. 그쵸?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게 그 호흡기랑 이런 데도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점에는 이제 화산 쇄설물과 이제 그 화산재가 있는 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토양으로 내려오면 식물 생장이 유용한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온천이나 뭐 이런 걸로 또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네, 밑에 빈줄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지진에 의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에 의한 영향은 먼저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깊이에 따라서 전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으로 구분합니다. 발생 원인은 단층, 형성, 또 화산 폭발 등이 있겠고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다들 알듯이 뭐 건물, 도로 파괴되고 인명재산 피해 발생하고 이걸 이용하는 거는 지진파를 분석해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한다. 이건 보통 연구원이나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인공지진을 발생시켜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방 구조를 연구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질 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지질 시대의 구분은 생물계의 큰 변화, 화석의 변화, 예를 들어 화석의 변화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화석이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생성 조건은 이제 뼈, 이빨, 껍데기 등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체가 퇴적물에
빠르게 묻혀야 합니다. 또 생물체를 이루는 부분이 다른 물질로 채워지거나 지원되는 화석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화석의 종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화석입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 지질 시대 네 가지 있었죠.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었죠.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또는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그러면 고생대 그 시대에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고생대는 사벽중이 살았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시상화석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이것도 예를 보면 따뜻한 바다에서는 산호가 살고 또 온난수변한 육지에서는 고사리가 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출 자료 보시면 시상화석은 그래서 좁은 지역에 오랜 기간 분포했고 표준화석은 넓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분포했다는 것,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석의 이용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를 보시면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이제 생물의 수가 많이 적었고 오랜 기간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 화석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죠. 이제 35억 년 전 출현한 광합성 생물 남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대적 구조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기의 다세포 동물 화석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대는 어류, 양서류, 양치식물이 번성하였습니다. 고생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물이 탄생이 되었죠. 대체로 온난하였으나 중기와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대기 중 산소의 증가로 오존층이 형성되어 육상의 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었다는 것, 고생대에 오존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판게아가 형성된 것도 큰 특징이죠. 동물에는 이제 사료충, 원종류 같은 것도 있고 어류, 갑주어, 양서류 등이 번성하였습니다. 식물에서는 양치식물이 번성하였죠. 다음 중생대 넘어가겠습니다. 중생대에는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하였습니다. 대체로 온난하였으며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판게아가 이때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죠. 동물에서는 이제 파충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이 번성하였고 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출현하였죠. 식물에서는 이제 거시식물이 번성하였고 속시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포유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하였습니다. 전기에는 온난하였지만 후기에는 한랭해지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여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큰 특징이죠. 신생대에 이제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여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신생대에 히말라야 산맥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형성하였습니다. 동물에는 앞에서
거기에는 매머드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속시식물이 번성하여 숲과 초원을 형성하였죠. 그리고 이때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정리된 거를 한번 보시면 상캄브리아 시대에 바다의 최초 생명체 탄생했고 남색은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후기는 양서류와 양치, 식물 번성, 판겨 형성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고 중생대는 파충류, 거시식물 번성, 가장 따뜻했던 지질시대다. 그리고 신생대 후기는 매머드와 속시식물 번성,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물 대멸종입니다. 지질 시대 동안 있었던 대규모의 멸종을 생물 대멸종이라고 하죠.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난 게 이제 고생대 말기, 공룡, 암모나이트 등이 멸종한 중생대 말기의 대멸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고생대 2번, 중생대 2번, 신생대 1번 이렇게 대멸종이 총 5번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멸종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을 형성하였죠. 네, 이것으로 지구과학 파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